2021년 전 세계를 열광시킨 드라마 오징어 게임. 작품마다 연출 및 촬영 기법, 스토리 전개 등 매 작품마다 다르게 연출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황동혁 감독의 작품이죠. 그래서 이번에 오징어 게임처럼 각본부터 연출까지 황동혁 감독이 모두 맡아 작품성을 인정받은 몇 작품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작품, 영화 도가니입니다. 이 영화는 광주 인하학교 사건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영화한 작품으로 2000년부터 5년간 청각장애아를 상대로 교장과 교사들이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끔찍한 진실을 알리고 싶은 황동혁 감독의 영화입니다. 선생님이에요? 수화도 할 줄 알아요? 주인공 강인호는 대학교 은사님의 추천으로 무진시에 있는 청각장애 대상의 학교 미술교사로 가게 되는데, 김 교수 제자라고 하셨죠? 아, 예. 행정시장님. 강일호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쌍둥이 처음 봅니까? 죄송합니다. 인호는 출근 첫날부터 이곳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학생에게 반갑게 인사를 해도, 안녕. 수업 시간에 칭찬을 해도 인호를 피하는 학생들. 강 선생님, 이런 학교 처음이시죠? 저한테도 아직 마음을 잘 안 열어요. 하지만 인호는 학생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적막한 학교 복도를 가득 채우는 비명소리를 듣게 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요. 여기 애들은 심심하면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놀아요. 현관문 잠글 거니까 얼른 퇴근하세요. 별일 아니라는 듯 넘어가는 경비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선생님을 그렇게 쳐다보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던 어느 날, 한 여학생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인호를 불러세워 어디론가 데려가게 되는데,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아이를 교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당당한 그들의 모습. 이 사실을 묵인할 수 없던 인호는 인권운동가 유진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서 때려요? 장애 아들을요? 그동안의 끔찍한 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어젯밤에 연두가 직접 써준 거예요. 하지만 이런 끔찍한 진실을 끝까지 묵인하려는 사람들. 시청에서는 학교에서 성폭행을 당한 거니까 교육청으로 가보라고. 글쎄 방과 후 일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아줌마!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다들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누구 소관이란 말이에요? 시청이죠.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왜 연행을 못해요? 그건 서관사가 잘 알면서 그러시네. 그렇게 모두가 한 통속이라는 사실에 분노하던 그때, 여보세요? 서관사, 나 영훈인데 서울에 있는 방송국에서 우리 사건 취재하겠다고 연락이 왔어. 그렇게 언론을 통해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 밖에 알리기로 합니다. 반항하거나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짓을 당하고 나면 나 무진교의 장로야. 예수님 모시는 사람이라고. 재판이 열리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지만, 변호인 신문하세요. 증인은 매일 밤 학교를 순찰하죠. 증인은 김현도 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밤 강인호 씨를 화장실 앞에서 보셨다고 했죠. 안에 누가 있던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침묵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보기 드물었던 사회 고발 영화 도가니는 처음 영화 제안을 받고 승낙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영화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개봉과 함께 전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 법 개정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빠였으면 좋겠대. 네가 엄마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주제만 다뤘다면 옥겜의 성기훈은 세상 밖에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대봐보라. 클럽 가니? 시방 나한테 시부랑거렸냐? 너 좀 끌린다. 엄마 지금 너 나한테 너라고 했냐? 누나야? 어우 동안 페이스인데? 오밤중에 뭔 시커먼 걸 뒤집어 쓰고 지랄이야. 확 그냥. 이거 강남에서 한 거예요 누나. 아따 좋댔구만. 에휴.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여성은 사실 노인입니다. 뭘 구질구질하게 7, 80까지 살아요? 그때 나가 그랬거든. 30 넘으면 확 뒤져버리려고 했는데. 절대 늙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녀 오말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데를 보내? 야, 요양원이 어디가 어때서? 요즘 요양원에 시설도 좋지 먹을 것도 잘 나오지. 어느새 손자까지 본 노인이 되어버린 말순은
가족들에게 짐처럼 느껴지는 신세까지 되었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영원할 줄만 알았던 25, 21 꿀잼 드라마. 아무튼 그때 상호부터 말순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진관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5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해드릴게요. 말이라도 고맙니. 정말 사진사 말처럼 50년은 젊어지게 됩니다. 좋댔구만. 아가씨 괜찮아요? 네 눈에도 내가 처녀로 보이냐? 예? 아 나가 몇 살 같냐고? 예. 그 집 불행을 하면 그냥 아가리 그냥 확 진짜 놀란게. 19이요. 또한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린 내 청춘. 아니 청춘 사진관. 어디서 쓰러지신 거 아니요? 젊은 게 죽긴 좋아. 야 통통 튀는 게 꼭 고무공 같다. 그려 이대로 늙어 죽기에는 너무 원통하고 불쌍해 보인게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신 거요. 그렇게 말순은 다시 찾은 젊음을 원 없이 즐겨보기로 합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진행신과 손을 잡고 그렇게 20살 젊은 날의 꿈까지 이뤄보려 합니다. 그날이 생각이 나네. 그런데 말순의 노래를 듣고 있던 손자 지아가 술자리를 거원하게 되는데 아이고 누가 급히 아니랄까봐 눈빛까지 똑같네.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랑 같이 살래요? 안 되겠죠? 솔직히 우리 같은 밴드에서 노래하시긴 아까우세요. 완전 쩔지 않아요? 다슴밥 먹고 왜 헛짓거리여 이 노래란 말이여. 귀가 아니라 이 맴을 흔들어야지. 네? 네? 아무튼 말순의 손자 지아의 밴드 반지하에서 말순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난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두리두바 당신과 함께 있다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지아의 할머니이자 인생 마스터 오말순 여사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서 와요. 더운데 오늘은 힘들었죠. 안녕하세요. 때깔 겁나 좋구만. 괜히 걱정했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즐거운 말순을 사모한 박씨의 눈을 피할 수 없었죠. 그날 밤 박씨는 말순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틀니를 납치하게 되고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어? 누구 잡으려고 밤중에 빨래 방망이를 휘둘렀다. 70대 할머니가 갑자기 어려져 20대로 돌아간다는 독특한 설정을 영화에 잘 녹여내 국내 865만 관객이 들었으며 미국, 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리메이크까지 되었던 영화 수상한 그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두 배우의 빛나는 연기 대결을 한번 보시죠. 칸이 머무는 동안 성을 나갈 길을 열어야 하옵니다. 칸이 오래 머물지 못하니 안에서 먼저 문을 열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칸이 오래 머물지 못하니 안에서 열지 않으면 서둘러 문을 부수려 할 것이옵니다. 지금 칸에게 문서를 보내시면 칸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전하를 칸의 신하라 부를 것이옵니다. 그만하거라. 영화 남한산성입니다. 영화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속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으나 그 방법이 너무나도 달랐던 두 신하 최명길과 김상원 역을 이병헌, 김윤석 배우가 맡아 두 신하의 신념을 100% 보여준 영화입니다. 이조판서 최명길은 청가의 화친이 필요함을 주장하는데요. 적들이 정령 화친을 입에 담도냐? 조선이 정면에 맺은 형제의 약속을 어긴 이유를 따져 묻고 새로운 맹약을 맺고자 할 뿐 전쟁을 할 뜻은 없다고 하였사옵니다. 오랑캐 말 어찌 그대로 믿는단 말이요? 대명제국과 군신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냐? 전하, 세자를 보내라고. 지금 화친을 하지 않으면 그런 난국한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의 목을 베시옵소서. 하지만 반대로 예조판서 김상원은 나라의 명분을 위해 오랑캐와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입장이죠. 세자좌가 아니라 이들의 목을 잘라 적들에게 보내셔야 하옵니다. 그리하면 오랑캐들이 다시는 이런 참남한 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전하. 그렇게 김상원의 주장대로 오랑캐와 전투를 벌이게 되고 군사적 열세에도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깊은 승전보도 남한산성에 갇힌 백성들의 추위와 굶주림을 채워줄 순 없었죠.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던 청나라는 왕자 칸까지 오게 되면서 조선을 더욱 압박해오는데 우선 칸에게 문서를 보내 먼저 예를 보이시옵소서. 전하,
이는 용골대에게 세천을 보내는 것과는 다른 일이옵니다. 전하, 배후에 명나라가 있으니 칸은 삼전도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옵니다. 정령 전하께서는 칸의 신하가 되시겠사옵니까? 전하, 살기 위해선 가지 못할 길이 없고 명기는 전하를 앞세우고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유옵니다. 적의 아가리 속에도 분명 삶의 길은 있을 것이옵니다. 삶과 죽음에도 아름다운 자리가 있을진데 하필 적의 아가리 속이겠나이까? 하라 하지 않았느냐? 진중하고 힘있는 사국 연출의 전공법을 선보이며 시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했던 설경까지 그 시대를 그대로 옮긴 듯한 미장센,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청룡영화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 남한산성. 최근 스티븐 스필버그가 뇌를 훔치고 싶다던 황동혁 감독의 새 작품, 혹시 놓치셨다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